심지어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도 뒤쪽으로 구동력이 계속 간다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카레 유광환입니다. 저는 이 차 이름을 처음 듣는 순간 바로 이 치토스가 떠올랐습니다. 치토스. 언젠간 목공할 거야. 기아자동차가 SUV를 또 출시했는데요. 제가 왜 또라고 말을 했냐면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에 저희가 현대자동차 베뉴를 만나고 왔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 신형 SUV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슷한 급이에요. 이 셀토스는 원래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 소형 SUV 시장이 워낙 부글부글 뜨거워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개발 중에 나왔던 차가 SP 컨셉트가 있었고 또 올해 서울모터쇼에는 SP 시그너처라는 컨셉트가 있었죠. 그런 모델들이 기아자동차의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컨셉트카를 국내 시장에서 양산형으로 만나게 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은 이미 전 시장에 가서 한번 싹 훑어봤잖아요. 오늘은 주행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 now. I waited for you in the passenger seat. There's only so far I can ride in your dreams while you were chasing everything else but me. 네, 제가 셀토스를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현대 베뉴를 탔잖아요. 네네. 베뉴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통틀어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소형 SUV이고요. 그 위에 이제 스토닉, 그 위에 코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나보다 조금 위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셀토스가 있죠. 베뉴도 그렇고 셀토스도 그렇고 같은 소형 SUV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차긴 해요. 근데 엄연히 두 모델 사이에는 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베뉴랑 비교를 하자면 이 주행 품질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종합적인 주행 성능에서 베뉴보다는 훨씬 나아요. 물론 돈도 훨씬 비싸요. 지난번에 베뉴를 탈 때는 그 IVT 변속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예전에 K3에서도 느낀 적이 있긴 합니다만 뭐 베뉴에서도 역시나 좋은 느낌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셀토스는 파워트레인 구성이 완전 다르죠. 오늘 준비된 시승차는 전부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 가솔린 모델 말고도 디젤이 있습니다. 디젤은 스마트 스트림 D1.6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 엔진은 투싼이나 또는 스포티지에 들어가는 동일한 엔진이죠. 뭐 출력과 토크 완전히 똑같습니다. 요 정도 덩치에 177마력.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셀토스 1.6 터보 가솔린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휠은 18인치가 끼워져 있거든요. 딱 요 모델, 요 트림, 이 시승차의 몸무게가 1465kg입니다. 1465kg에 177마력이면 이 무게당 마력비로 봤을 때는 정말 충분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차급은 뭐 소형 SUV이지만 나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힘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형차라고 해서 조금 출력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요즘은 뭐 마력 가지고 부족해서 못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부족하다기보다 남아요. 7단 DCT도 맞물렸잖아요. 7단 DCT가 여러분들 DCT 요즘 되게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변속을 해볼게요. 아쉽지만 패드 시프트는 없고요. 제가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면 지금 6단인데 자, 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업 7단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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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주겠지? 다운 안 해주죠. 자, 업 업 업. 네, 반응 속도를 보면 이렇게 명령을 딱 넣었을 때 바로 반응하진 않아요. 그 정도 반응을 얻으려면 정말 차값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고요. 명령을 딱 넣었을 때 정말 반응이 딱 움직이기 전까지 약간의 딜레이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RPM 매칭, 레브 매칭은 정말 빠르죠. 그럴 때는 참 DCT다워요. 다운은 되게 빠른데 업이 조금씩 업이 약간 조금 다운에 비해서 늦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부족함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베뉴에 들어갔던 IVT 있잖아요. IVT가 현대자동차에서 부르는 CVT의 이름인데
CVT라는 변속기가 원래는 정말 지루한 변속기입니다. 운전 재미랑은 아주 담쌓은 변속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미없는 변속기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느낌이 나요. 반응도 빠르고 다운시프트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RPM도 높게 적극적으로 쓰고요. 되게 재밌게 보이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기특했었는데, 지금 이 셀토스에 들어가 있는 DCT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DCT라는 변속기 자체가 워낙 빠릿빠릿하고 재미있는 변속기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살살 탈 때는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거친 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운전 재미를 조금 다독여 놓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VT와 DCT가 서로의 태생은 다르지만 반대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운전대 반응은 뭐 예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이건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요, 이 운전대 돌아가는 느낌이 너무 가벼워서 운전하다가 손으로 안 하고요, 입으로 불면 돌아갈 정도로 너무 가벼워요. 이게 이 셀토스의 차 특성상 초보 운전자분들 그리고 여성 운전자분들이 선택하실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운전대가 이렇게 가벼운 게 물론 좋습니다. 근데 고속주행을 할 때는 이게 너무 가벼우면 자칫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은 무거워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뭐 주차할 때도 거의 손가락으로 들리면 될 것 같아요. 고속주행 할 때까지 일관적으로 가벼워서 조금 아쉽네요. 뭐 유격이 있거나 네. 그렇진 않아요. 이거 봐요. 나름 반응이 다 해주는데요, 이렇게 살살 움직여도. 네. 스티어링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하자만 좀 조이면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운전 재미가 확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행 모드도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로 놨을 때 댐퍼 설정 값이 단단해지는 전자식 댐퍼를 넣었으면 훨씬 더 재밌는 차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우리가 차값을 더 많이 줘야겠죠. 몇백은 아마 더 줘야 되겠죠? 주행 모드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볼까요?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먼저 에코에 놓고 달리면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뭐 RPM이 뜨거나 아무 반응이 없죠? 천천히 속도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돌리면 스포츠로 도니까 기어를 한 단 내려무네요, 바로. 그리고 지금 계기판도 왼쪽에 그 현재 기어 단수를 표시해주는 그래프 위아래로 빨간색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변속 타이밍을 저렇게 따뜻한데 모아주는구나. 빨간색 그래프가 막 뜨네. 자, 여기서 제가 수동으로 RPM을 올려볼게요. RPM 게이지구나, 저게. 변속을 할 때가 돼도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면 지가 해버리네요. 뭐가 깜빡거리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런 걸 이제 디스플레이를 되게 센스 있게 활용한 거죠. 가끔 어떤 차들 보면 실컷 LCD 계기판 박아놓고 그래픽 변화가 별로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심지어 그 LCD 계기판과 그 아날로그 타코미터를 잘 조화를 시켜서 10분 활용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동 모드인데도 현재 단수를 표시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뉴얼로 놓으면 S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4단, 수동으로 하면 숫자만 써지고. 이거는 정말 논리적인 그래픽 배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전시장 가서 봤던 모델은 2륜구동 모델이었잖아요. 2륜구동 모델은 여기 드라이브 밑에 트랙션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4륜구동으로 되면서 트랙션 모드가 빠졌죠. 대신 4륜구동이 되면 2륜구동은 토션빔이 들어가 있던 후륜 서스펜션을 멀티링크로 바꿔서 넣어주죠. 2륜구동에 있던 트랙션 모드는 빠지는데, 이게 2륜구동 SUV에 달려있는 트랙션 모드 요즘 많이들 달려 나오거든요. 현대기아 뿐만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은 대단한 기능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세게, 뭐 어떤 태도로 전달해 줄 거냐를 뭐 알고리즘을 조금 바꿔주는 거여서, 사실 그 부족한 험로 주행을 도와주는 뭐 전자식 도우미 정도로 볼 수 있는 그 정도 차원의 장비이기 때문에 4륜구동에 들어가서 이걸 뺀 걸 가지고 크게 아쉽진 않아요. 멀티링크에다가 트랙션 모드까지 다 넣어줬으면 물론 좋았겠는데 멀티링크를 얻고
트랙션 모드를 잃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고로 사륜구동 옵션의 가격은 177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륜구동이 들어간 차하고 안 들어간 차하고 제가 무게를 비교해 보니까 한 30kg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엔진음, 노면소음, 풍절음 모든 면에 있어서 베뉴보다 훨씬 조용하고요. 코나랑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베뉴보다는 확실히 한 급인데 예. 그 한 급이 차이 나는 것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코나랑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코나와 셀토스는 베뉴와 스토닉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 네. 킥다운을 해서 RPM을 확 높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RPM을 막 쥐어짜면 이때는 지금 RPM이 지금 방금 5,900 그 정도에서 변속을 했거든요. 네. RPM 거의 레드존 직전까지 엔진을 쥐어짰을 때 이 느낌도 소리가 베뉴 때는 정말 엔진한테 미안해가지고 더 못 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밟으면 3단 자 6,200 정말 레드존 2까지 방금 엔진을 쥐어짰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안 나요. 네. 베뉴나 스토닉은 확실히 소형차급이어서 이렇게 잔진동도 조금 넘어오고요. 네. 통통 튀는 감이 있었는데 얘는 훨씬 말랑말랑해요. 그죠? 지금 요런데 다리 이음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요런데 스승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느낌 확실히 더 고급스럽죠. 조금 저는 불만인 게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은 느낌이 있어요. 차 천장 높이도 경쟁 모델 대비 상당히 높은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천장 높이가 높다고 해서 시트 포지션까지 높일 필요는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옆에서 봐도 이거한 기자님 시트 포지션 항상 내려서 타잖아요. 지금 제일 낮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 머리 공간이 뭐 더 많이 남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드네요. 실제로. 지금 이게 여유롭긴 해요. 네. 여유롭긴 한데 지금 이렇게 앉아서 보면 약간 지금 무릎 굽혀진 것도 되게 많이 굽혀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조금만 더 낮출 수 있었으면, 가장 많이 낮췄을 때 조금만 더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는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사륜구동 구동력 배분 그래프도 계기판에 표시를 해줍니다. 85km. 85km인데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네요.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고 칸으로. 칸이 지금 앞쪽이 지금 제가 운전 중이라 세볼 수는 없는데 앞쪽이 한 10칸 되고요. 뒤쪽이 한 5칸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쪽에 더 많이 보내는 방식이긴 하죠. 네. 대부분 전륜구동 베이스의 사륜구동 모델들이 비슷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래도 앞으로 100% 보내진 않네요. 뒤로 힘을 그쵸. 보내주긴 하네요. 계속. 이게 전륜구동 베이스의 사륜구동 모델들이 이렇게 정속주행을 하면 거의 100% 앞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활용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냥 이륜구동처럼 가요. 연비를 아끼기 위해서. 근데 얘는 약간 특이한 게 뒤로도 꽤 보내주네요. 구동력을 보내주면서 정속주행을 해요. 보통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안 쓰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램프 돌 때나 네. 이럴 때 좀 격하게 아니면 돌아요. 급가속할 때. 그렇죠. 그럴 때나 이 정도로 보내주는데 얘는 좀 많이 보내주네요. 지금 가속페달 안 밟고 있거든요, 저? 네. 근데도 뒤로 이렇게 구속력이 가는 걸로 나타나는 걸 보면 뒷바퀴를 생각보다는 많이 쓰네요. 그런. 자, 지금도 제가 가속페달을 꾹 밟으면 오히려 큰 변화가 없는데 이걸 내가 뭐 잘못했나? 사륜락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죠? 꺼져 있었어. 지금도 꺼져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막 오류가 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잠깐만, 다른 구동 놨다가 다시 그냥 볼게. 똑같아요? 없었지. 아까는 또 100으로 갔었거든? 섰는데 또 왜? 하나, 둘, 몇 칸이야? 스포츠 모드로 그런가? 아니요, 내가 아까 바꿨어, 그거죠. 이럴 때는 시동을 껐다 켜보는 게 제일 좋지. 자, 지금 됐다, 바뀌었다. 근데 지금 가속 페달을 본격적으로 밟지도 않았는데 뒤로 꽤 많이 갔어요. 자, 밟습니다. 자, 지금 배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거든요. 네. 자, 다시 떼볼게요. 가속 페달을 떼니까 다시 앞으로 100% 가네. 네. 근데 아까는 왜 앞뒤로 나눠져 있었지? 아까 저희가 처음 찍을 때는 구동력이 뒤로 엄청 많이 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일반적인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차들처럼 앞 전륜을 100%
구동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아까는 계기판에 나타나는 구동력 배분이 이상했었어요. 네, 이상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야죠.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 뒤로 가겠죠. 이제 지금 가죠. 뒤로. 지금 가. 그래 이게 정상이지. 하다가 가속 페달을 떼면 다시, 왜 또 다시 앞에 안 보내줘? 지금은 다시 구동력이 앞쪽과 뒤쪽으로 보내는 구동력의 양이 아까랑 안 똑같은- 변해요. 지금도 아까랑 똑같이 가속 페달을 아주 살살 밟고 있거든요. 근데 뒤쪽으로 보내는 구동력의 양이 지금 4칸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안 꺼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구동력이 실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구동력을 앞으로 100으로 갔는데 네. 이게 디스플레이가 뭔가 연동이 잘 안 되든지 뭐 오류가 났든지 뭔가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이 시행착오의 문제겠죠. 이걸 제가 모드를 바꾸잖아요. 디스플레이 모드를. 이걸로도 바꾸고 또 이것도 바꾸고 해봐도 그대로입니다. 안 변해요. 제가 여기서 다시 급가속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가속 페달 발 뗐거든요. 얼었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해요. 심지어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도 뒤쪽으로 구동력이 계속 간다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자, 저희는 지금 중간 기착지에 왔어요. 왔는데 아까 저희가 오면서 느꼈던 거 있잖아요. 그 계기판의 앞뒤 구동력 배분이 멈춰 있는 상태. 요걸 혹시 오는 길에 다른 기자분들도 느꼈는지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저기 기자님. 네. 우리 차만 그런 거 아니네. 아 진짜요? 네. 그 방금 전화해가지고 이거 굳이 증상 설명하기 전에 그거 말하는 거지 하면서 이미 그분도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어. 아 그래요? 잘 된 건 아닙니다.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로 넘어오면 1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열에서도 상당히 차급을 뛰어넘는 장비들이 많이 눈에 띄죠. 2열 열선 시트, 2열 에어벤트, USB 포트, 뭐 그 정도? 근데요, 조금 아쉬운 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장비들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고를 수 있는 컴포트 옵션을 넣어야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컴포트 옵션의 가격은 44만원이고요. 운전석 파워시트, 그 다음에 요추 받침, 그리고 2열로 넘어왔을 때 열선, 에어벤트, USB 포트, 그 다음에 이 암레스트까지 이걸 다 합쳐서 컴포트 시트로 묶어놨어요. 44만원입니다. 셀토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금 기아자동차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크기예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2열 공간도 당연히 넓겠죠. 지금 주먹 2개가 널널하게 들어가거든요. 한 2.4개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물론 이 1열 운전석 시트는 제 몸에 맞춰둔 상태입니다. 173. 그리고 주먹 2개가 딱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도 세운 주먹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머리 공간의 경우에 앞쪽이 더 널널하고요. 뒤쪽이 조금 낮아지거든요. 근데 낮아진 뒤쪽에서조차도 세운 주먹이 들어가고 조금 남는 걸 보면 확실히 공간은 여유롭죠. 이 정도면 거의 B급 SUV가 크게 부럽지 않을 정도의 공간은 확보했고요. 소형차 치고는 꽤 넓은 거죠.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2열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지금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2열 등받이 각도가요, 지금 이렇게 뒤로 한껏 비워놓은 게 32도 기울어진 거고요. 앞으로 조금 세워서 딱 걸린 상태, 이 상태가 26도라고 합니다. 26도에서 32도까지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32도로 눕혔을 때는 꽤 많이 누워있는 편이죠. 역시나 이런 데 만져보면 소재에서는 차급의 한계가 여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셀토스는 차체 색깔과 지붕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투톤 루프 옵션이 있어요. 이게 가격이 29만원인데 투톤 루프를 선택하시면 여기 앞쪽에 달려있는 썬루프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썬루프는 39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밖에서 보여지는 개성과 안에서 느껴지는 개방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운전을 하면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뒤로 넘어와도 그 승차감이 크게 달라지지 않네요. 제가 자꾸 딱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없는 베뉴를 언급을 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저 스스로도 아쉽긴 한데 이 베뉴 때는 운전석과
이 뒷자리의 승차감 차이가 꽤 컸거든요. 뒷자리보다는 운전석 1열 쪽의 승차감이 훨씬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 셀토스는 지금 제가 2열로 넘어와서 느끼고 있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열에서도 1열에서 느꼈던 차감을 거의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이 셀토스의 키거든요. 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뭐 다른 기아차 모델들의 키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원격 시동 버튼도 있어요. 다른 기아차의 소형급 모델에도 원격 시동 버튼이 다 있었나요?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 뒷자리 너머에는 적재 공간이 있죠. 근데 그 적재 공간에 어떤 짐들이 들어있는지 밖에서 잘 안 보이게 하는 이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가 저는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옵션 중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팩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넣으셨을 때만 이 적재 공간을 덮어주는 덮개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게 오디오 시스템이랑 무슨 상관인가 여쭤봤더니 뒤쪽에 그 보스 우퍼가 들어가는데 적재 공간을 물림통으로 쓴대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이 덮개가 꼭 필요하다는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했다고 하네요.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전체를 봐도요. 이 소형 SUV 정말 대풍년입니다. 서로 저마다의 장점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 만나본 이 셀토스 먼저 가장 큰 장점은요. 차급에 비해서 고급스럽고 커 보이기 좋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어 보이기 좋다는 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같은 값이면 큰 차 좋아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유리한 장점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요, 단점이 또 뭐냐면 같은 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은 값일 때 큰 차가 좋은 거지 같은 값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셀토스 CF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사과 하나 주세요 했는데 과일 꾸러미 이만큼 주는 CF 있거든요. 물론 좋죠. 뭐 이런 옵션 저런 옵션 온갖 편의 장비 다 들어가서 다 주면 좋죠. 근데요, 그 CF에 계산하는 건 안 나옵니다. 그 과일 값을 얼마 치렀는지는 안 나와요. 이 셀토스가요, 제가 실제로 가격표를 펴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상위 트림인 노블레스에다가 옵션을 다 넣잖아요. 그러면 무려 가격이 3,343만 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요, 위급인 스포티지도 사고 남아요. 이 셀토스 오늘 달려보니까 뭐 주행 성능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디자인은 개치니까 여러분들에 맡기고요. 다 좋았는데 구입하실 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좀 적당한 선에서 구입하시는 게 셀토스를 소형 SUV답게 현명하게 구입하시는 길이 아닐까 싶네요. The future starts right now. I made a reservation. 봐봐, 스토닉, 셀토스, 스포티지, 소렌토, 텔루라이드는 셀룰라이드로 하면 이름 이상해지잖아. 셀룰라이트요? 그 살찌면 이렇게 살찌는 거 보고 셀룰라이드라고 하나? 아무튼 그거 빼고는 전부 S로 시작하네. 아, 근데 셀토스, 내 아침에 치토스 드립을 치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죠. 셀토스가 스피드랑 켈토스의 합성어래요. 켈토스는 헤라클레스의 아들 이름이라고 합니다. 스피드, 켈토스를 합쳐서 셀토스가 됐다고 합니다. Reservation, but you never came, so I'm checking out. The fire you stole away. I knew one day would come back around. The future is now.